땅끝마을 해남에 사는 개덕이가 제주할망 김만덕을 만나 한양으로 가는 길에 본 조선시대 후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 개덕과 만덕할망의 별난 상경기. 병진년 가을, 전라남도 해남에 사는 개덕이란 이름을 가진 나는 날이 좋으면 산꼭대기에 올라 저 멀리 보이는 잿도를 바라보는 걸 제일 좋아해요. 넌 말이 되어라. 우리야 평생을 살아도 고을을 벗어나기 힘들지만 마을은 못 가는 곳이 없잖아. 더구나 제주의 마을은 바다를 건너 한양에까지 가니 우리보다 낫지 뭐야. 그러니 너도 말이 되어서 가고 싶은 곳은 전부 다녀보아라. 친구 오금의 터무니없는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 오금이 포구에서 들은 이야기를 풀어놓네요. 몇 해 동안 제주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나라에서 보낸 쌀도 풍랑을 만나 바닷물에 가라앉아버려 굶주려 죽는 백성들이 줄을 이었고, 이때 제주에 사는 몇 사람이 재산을 털어 곡식과 소금을 사서 백성을 구했고, 그 가운데 오늘 제주에서 오는 만덕 할머니가 있었다고 하네요. 임금님이 이 기특한 여인의 소원을 물으니 바다를 건너 궁궐과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다 하여 한양에 가는 길인데 도와줄 몸종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개덕이를 한양에 보내주세요. 네? 친구 오금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떼를 써 난감한 상황이 되었어요. 가고 싶지만 집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난 가고 싶지 않다. 그럼. 개덕아, 포구에 살았는데 언제 배를 띄우더냐? 순풍을 만나면 배를 띄우지. 그런데 너는 어찌 좋은 때를 만나고도 움츠리는 것이냐? 바람을 따라가려구나. 어머니의 말은 바람이었어요. 그렇게 나는 한양에 여러 번 다녀와 본 적이 있다는 봉이 오라버니와 함께 만덕 할머니의 한양길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발이 부르트고 다리가 무거워질 정도로 걷고 또 걸었지요. 함께 나선 봉의 오라버니는 힘든 내색도 없이 도움이 되는데 나는 왜 이리 짐만 돌까요? 아무도 내게 짐이 된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스스로 그런 말을 하는 게야? 혼자 축 처져 있던 나는 만덕 할머니의 다정한 말에 눈물이 왈칵 나옵니다. 허허, 저게 무슨 꼴이야? 안 여자가 말을 타고 행차라니. 보아하니 양반 여인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이 이리 뒤집혔구먼. 지나가던 상인들이 들으란 듯이 소리 높여 떠드는 말에 울컥했지만 만덕 할머니는 임금님께 누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키우지 말고 참고 넘어가라 하십니다. 하지만 참지 못한 봉의 오라버니는 그들을 골려주려고 몰래 함정을 설치했고 나는 그걸 말리지 않았지요. 오늘은 할머니의 한양길을 돕는 임서방님이 발을 다치시는 바람에 길을 나서지 못하게 되었어요. 의원을 데려오라는 만덕 할머니의 심부름을 하러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문이 빼꼼 열린 어느 집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에 정신을 뺏겨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손뼉까지 치고 말았지요. 깜짝 놀라 나온 대감집 아씨에게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자 이해해. 나도 처음엔 이걸 읽느라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었으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겠어. 아버님이 하시면 불후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서 조금씩 읽고 있거든. 라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아씨도 책을 숨어서 읽어야 하나 봐요. 오늘은
전주 감찰사 영감님이 전주에 들렀다 가라고 친히 불러주셔서 전주 구경을 하게 되었어요. 전주에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임금님의 초상화를 보관하는 곳도 있고, 장시에는 품질 좋은 종이와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봉이 오라버니가 엄청 수선을 피우네요. 이렇게 큰 도회 구경은 처음이라 솔깃합니다. 전주 장씨 구경을 나섰어요. 한참을 정신없이 보고 있는데 어딘가 낯익은 자들이 보이네요. 왓! 저번에 산에서 골려준 적이 있던 상인들이에요. 날 알아본 그들이 날 쫓아오는데 어느 양반 어르신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봉이 오라버니는 걱정된답시고 자꾸 나를 개떡 같은 개덕이라 불러서 분해 주겠습니다. 관찰사 영감께서 소리광대를 불렀다고 구경하러 오라고 하셔서 나간 자리에서 아까 날 도와준 양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권삼득이라는 명창이시래요. 소리광대는 천한 사람이 하는 직업인데,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신분이 높으면 어떻고 낮으면 어떠냐, 그저 내 생각이다. 그날 밤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덕 할머니께 혹시 재산이 아깝지 않으냐 여쭈었더니 아까 그 명창님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재물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사람 목숨 구하는데 양반이니 상민이니 따질 필요가 뭐 있겠니. 드디어 충청도가 코앞이에요. 오늘 하루는 봉이 오라버니와 함께 다니면서 봉이 오라버니가 개인적인 일을 보는 걸 도우라네요. 근데 봉이 오라버니는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래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만 난 봉이 오라버니한테 화가 나 있으니까 혼자 알아서 하라고 둘 거예요. 봉이 오라버니가 심부름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포교 둘이 지나가는 사람들 짐을 검사하고 있네요. 요새 나라 이상한 바람이 많이 부니 이 잡도 뒤지는구나. 요새 서학쟁이들이 보니 요상한 책이나 그림 같은 것을 많이 잡아낸다더라. 천주인지 야소인지 섬긴다는 것들 말이다. 아, 이건 오라버니 가방 안 서책들인데?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나서서 봉이 오라버니를 도와야죠. 만덕 할머니 이름을 팔아서 겨우겨우 빠져나왔답니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 화성성곽에 도착했어요. 수원은 행궁도 있고 임금님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이 성곽 밖에 있고 새로운 걸 참 많이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맡은 심부름에서 임금님이 아끼시는 화원인 김홍도 화원도 만났지 뭐예요. 젖대 솜씨도 매우 멋지시더라고요.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어요. 이제 모두 헤어질 시간이에요. 너무 슬퍼요. 헤어짐은 늘 슬픈 것 같습니다. 너는 당차고 총명해서 뭘 하든 잘할 것이야. 앞으로 큰 포부를 세워봐라. 여인이 큰 포부를 세워서 어디 쓴다고. 이런 개떡 같은. 내가 이러니 내가 개떡 소리를 버리지 못한다. 넌 어르신을 보고도 깨달은 것이 없느냐? 여인이라 못하고 평민이라 못하고 뭐가 어때서 못하고 무슨 핑계가 그리 많아?